아, 1592년부터 약 7년간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난 임진왜란.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목숨 걸고 전장으로 달려나간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떨쳐 일어난 이름 없는 수많은 의병들, 최선두에서 그들을 이끈 홍의 장군 곽재우의 발자취는 대구 곳곳에 남아 여전히 그 시절의 역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공원의 이름은 바로 망우당 공원. 여느 공원처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대구 시민들이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명소이기도 한데, 이 공원은 우리 그 임진왜란 당시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의병으로 일어나셨던 분이죠. 그리고 뭐 우리 경상도 일대에서는 뭐 워낙 신출귀몰한 어떤 그 작전으로 큰 공격을 세우신 분인데요.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된 이제 이 공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창의해 외적과 맞선 의병장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한 공원. 의병장에서 훗날 경상도 방어사,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그리고 사후에는 병조 판서에까지 증직된 곽재우 장군. 공원 이름을 망우당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호가 망우당입니다. 잊을망 근심우거든요. 그래서 만년에 모든 근심은 이제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망우당이라는 호를 쓰셨고, 그 호에서 나온 것이 이 공원의 이름이 된 것이죠. 공원엔 말을 타고 장검을 찬 곽재우 장군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데요. 그를 대표하는 수식어 홍의 장군. 붉은 홍, 옷의. 전투 때마다 붉은 비단 옷을 입고 나섰기에 붙은 벼로라고 합니다. 곽재우 장군이 27살 때예요. 27살 때 아버지이신 정암 곽월이라는 인물이 명나라에 이제 그 사신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곽재우 장군이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 명나라 황제로부터 이제 선물을 몇 가지를 받게 되는데, 붉은 비단 옷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장식된 말 한 장, 기타 그 외에 뭐 벼루라든지 몇 가지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곽재우 장군이 출병을 할 때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으셨다는 그 비단 옷을 걸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졌고, 1592년 4월 22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고향인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 처음엔 거느리던 노비 1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 나중엔 그를 따르던 의병만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홍의 장군 앞에 두 자가 더 들어가거든요. 천강 홍의 장군이라 그래요. 하늘 천자, 내려올 이제 강자를 써서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장수라라는 뜻에서 천강 홍의 장군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곽재우 동상 아래쪽에 있는 임란호국 영남 충의단. 임진왜란 당시 영남에서 활동한 의병 315위를 제항하기 위해 세워진 재단입니다. 대구권으로 보면 우리 대구에는 말 그대로 이제 망우당 곽재우 장군도 계셨고, 또 저 단양우시 월곡 우배선이라고 하는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 대구권 내에는 보면은 이제 이 낙동강을 따라서 외병들은 낙동강으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병참, 이렇게 이제 군량이랑 같은 것들을 수송하는 것도 이제 낙동강을 통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낙동강 주변에서 큰 전투가 많이 일어난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옛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투에 나선 이들의 용맹함이 여전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여름으로 들어선 산길은
그야말로 눈길 닿는 곳마다 초록으로 가득합니다. 와우산 정상에 자리한 초곡산성. 오래된 이 산성은 불리는 이름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초곡산성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곡산성, 그리고 와우산성, 그리고 양리산성이라고도 하고 뭐 관여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와와산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다 각자 따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초곡산성이라는 것은 이 산성 아래에 초곡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본따서 이제 초곡산성 이렇게 부르고, 와우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 누울 와자, 소우자,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이 산성의 모습이. 그래서 와우산성 이렇게 붙었고, 또 양리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아래쪽에 역시 양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본다고 것이고, 와와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울 와자에 개구리 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산성의 모습이 마치 개구리가 누워 있는 듯하다 해서 와와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죠. 온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숲길. 이곳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산책로가 조성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 북쪽 입구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쪽이 지금 이제 동쪽이 되는데, 지금 보면 돌무더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초곡산성의 그 돌무더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시면 굉장히 큰 과거 초곡산성의 성벽들이 잘 남아 있는 곳이 좀 더 가시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축성된 곳으로 추정되는 초곡산성. 현재는 산성에 사용됐던 석축의 돌과 옛 터만 남아 있는데요. 이 주변에선 차곡차곡 쌓아놓은 돌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발굴 조사를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물이라고는 이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과거 이제 성 안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뭐 군사들이 사용했던 뭐 집터라든지 또는 뭐 병장기 창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후대에 오면서 아마 또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던 공간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인공적인 구조물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슬산 유가사 서쪽 해발 700m 산 정상에 있는 초곡산성. 이곳은 동쪽 성벽인데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산성은 비교적 옛 모습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성은 남북으로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성벽 둘레는 약 1.7km, 높이는 7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초곡산성이 지금 동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 방면에 가보면 그쪽에서 올라서면 현풍 읍내에서 유가, 뭐 심지어 구지, 옥포, 농공, 그리고 낙동강, 그리고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그 고령까지 한눈에 다 조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낙동강을 타고 들어오는 왜적들의 어떤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군사적 최고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죠. 성의 북쪽과 서쪽은 경사가 급한 자연지물을 그대로 이용해 큰 돌을 의지해 성을 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성문과 망루의 흔적이 남아있고 집터였던 듯 돌 축대와 돌 무더기들이 꽤 발견됐습니다. 또한 곽재우 장군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초곡산성은 뭐 그 분명한 기록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곽재우 장군께서 이제 임난 당시에 이 초곡산성과 대니산 정상에 있는 이 성문산성 두 산성을 연결하는 이제 줄을 달아놓고 그 줄에다가 이제 허수아비를 장수를 매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허수아비 장수는 이제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죠. 임난 초기에 이미 왜적들은 그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현풍 읍내쯤에 돌아와 보니까 허공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제 허수아비 이제 장수를 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곽재우 장군이 저 양반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고
전쟁 때 해보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도망을 다 갔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전설이 전하는 산성이기도 합니다. 홍의 장군의 기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름의 초입. 지난 봄에는 수선화가 장관을 이뤘다는 이곳은 달성군 유가읍 가태리 구례 수선화 마을입니다. 구례는 예를 갖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현풍 곽씨 중에서도 솔래 곽씨가 있는데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일까? 마을에 들어서면 보이는 이 나무의 이름 또한 곽재우 나무입니다. 그때 이 마을이 이제 곽재우 장군과 연관이 되는 마을이고 또 곽재우 장군을 모시는 서원도 있으니까 이 수령 400년 된 이 너티나무에다가 이제 곽재우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서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은행나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곽준나무라고 또 이름이 붙어요. 나무를 이웃한 누각에 신도비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요. 신도비란 예전에 임금이나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근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 중 하나는 곽재우 장군의 신도비이고 또 하나는 1597년 정유재란 때 호남의 황석산성을 사수하다가 순절한 충렬공 곽준 선생의 것인데요. 과거에 지어진 것은 한국전쟁 때 불타버리고 뒤쪽 지붕 부분만 처음 지었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도비가 유명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신도비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땀을 흘렸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땀을 흘렸다 그러고 또 4.19, 5.16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 빈 공간으로 이제 습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래로 쭉 흘러내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 전설이다 거짓말이다라기보다는 실제 주민들은 그것을 다 보셨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땀을 흘리는 비 이렇게도 좀 알려져 있죠.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예연서원.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망우당의 신주가 모셔진 유일한 서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신도비를 보고 돌았죠. 곽재우 장군의 나무도 보고 돌았고요. 마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이제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예연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 그리고 존재 곽준 두 분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은 나라를 구한 두 의병장을 추모하기 위해 1618년 인근 솔레마을에 있던 충현사를 숙종 3년 예연서원으로 사획받아 현재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장판각과 전사청을 제외한 건물 모두가 불타 2차례에 걸쳐 복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연서원 같은 경우에는 외산문에는 보면 숭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의자가 나가죠. 오를 의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강당에도 보면 경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산문과 강당의 이름을 봤을 때는 오를 의를 이렇게 숭상하는 서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쪽에 사당에는 보면은 이제 충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당에는 보면 이제 충을 실천했던 아주 어진 인물들을 모시고 추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두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곳 경충제는 곽재우 장군의 제실인데요.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1918년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문중을 지키고 있는 망우당의 후손 곽동준 씨를 만났습니다. 망우당 할아버지는 이제 그 나라에서 천의를 하지 말고 이제 불천의로 제사를 모시도록 나라에서 명을 내린 겁니다. 종손들은 4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종손이 돌아가시게 되면 앞에 제일 고조부는 천의를 해서 묻게 되는데 이제 망우당 할아버지는 나라에서 불천의로
제사를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신주를 모시고 계속 천일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뭐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위패를 모시게 되는데 그 위패는 그 서원마다 또 위패를 모실 수 있지만 신주는 종가에 한 곳에밖에 모시지 않습니다. 이곳엔 곽재우와 그의 부인의 신주가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장판각의 문을 열자 목판 수백여 개가 쏟아질 듯 들어찬 것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게 창의록이고요. 창의록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이 이제 망당 그 문집 아래쪽이 망당 문집이고요. 요게 이제 곽전 선생 존재 실기 여기 개헌집이 있고요. 전부 253폰이 있어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목판. 한자 한자 아로 새겨진 글자마다 곽재우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량과 식견이 뛰어났던 곽재우. 34세에 정시문과에 합격했지만 임금의 귀에 거슬리는 글귀가 있어 파당됐는데요. 이후 고향에 은거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경상감사 김수가 군사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둘 사이 갈등은 심화됐고 그는 김수에게 자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게 한 사람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지금 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한쪽은 반란군으로 그냥 바로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서울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서울에 갔을 때 그 김수 어른으로부터 많은 보살핌을 받게 돼요. 그 김수는 그때 당시 서울에 입성한 지가 오래됐고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이제 늦게 올라갔는데 그 김수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이제 안내도 해주고 역시 그때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뭐 그였지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김수도 역시 큰 어른이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이곳에 곽재우 장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617년 향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임종 직전 자신을 예장하지 말라며 구덩이를 파고 그냥 묻기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를 만든 다음에 한 10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요. 1731년도인데 영조임금 시절인데 그때 형풍 현감으로 왔는 이우인이라는 분이 곽재우 장군 묘소에 참배를 한번 오셨더랬어요. 근데 보니까 봉분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봉분이 없으면 실묘 그러거든요. 묘를 잃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실묘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곽재우 장군 후손들하고 상의를 했대요. 곽재우 장군의 뜻을 받드는 건 좋은데 봉분이 없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봉분을 삭히는 사태 아주 낮게 쌓았는 거죠. 곽재우 장군의 뜻을 받들어서 낮게 세우고 당시까지만 해도 묘비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묘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화려하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묘비를 세워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묘역을 둘러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의 묘는 위쪽에 조상의 묘가 있고 그 아래로 후손의 묘가 생전의 위기에 따라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손의 묘가 위쪽에 자리하는 것을 일러 역장이라고 하는데 이곳 또한 이 기준으로 보면 역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번이 곽재우 장군 묘소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하면은 물론 저기 이제 정조부 되시는 분은 곽재우 장군보다 조금 이쪽에 있기는 있죠. 근데
곽재우 장군의 아버지 3번이거든요. 위치가 보면은 곽재우 장군보다 약간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숙부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곽재우 장군보다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조금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임진왜란 이후 한 17세기 정도 전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묘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윗대가 위쪽에 가야 되고 아랫대가 아래쪽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곳 그 곽재우 장군 묘역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벼슬길을 외면한 채 초야에 묻혀 있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들을 이끈 곽재우 장군. 뛰어난 전략과 빼어난 용병술, 그리고 출중한 리더십으로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고 육지에는 곽재우가 있었다는 전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 임난의 의병장 곽재우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경남 의령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본 것처럼 곽재우 장군은 이제 의병 활동도 대구 인근에서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이제 서원이 우리 대구에 예언서원이 있죠. 그리고 또 그분을 모시는 불천리 사당도 역시 예언서원 앞에 경충사라고 제실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망우당 곽재우 선생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소도 우리 대구 땅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든 망우공원도 역시 대구에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태어나신 것은 이제 의령에서 태어나신 건 분명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자신의 이름 석자는 우리 대구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름으로 정말 할아버지는 천재였다. 전쟁에서도 천재였고 전투 그리고 또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그랬고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종으로부터도 존경받는 그 할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지금 이어받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비록 그 시골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살지만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정신세계나 또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 기계를 내 안에는 있을 거고, 위기에 할아버지가 그런 그 담대한 뜻을 펴듯이 나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내가 갖추고 있지 않겠나.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의 장군 곽재우. 그는 단순한 의병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붓과 칼을 동시에 휘두른 선비였고 청빈의 표상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절의 대명사였습니다. 매 순간 불의와 치열하게 싸우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솔선수범한 곽재우의 정신은 그래서 오늘날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